안녕하십니까. 알코딩 플러스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12장을 하겠습니다. 알코딩 플러스라는 책이고요. 12장입니다. 네트워크 분석인데 학습 목표는 네트워크 시각화 분석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네트워크 분석, 그 컴퓨터 네트워크로 예전엔 주로 사용했고요. 지금은 사회 연결망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요게 지금 컴퓨터 한 대를 다 뜻하고 가운데 있는 걸 보통 서버라고 해서 이게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건 이제 스타형으로 쓰는 거고 이거 원형 Y자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요 용어는 이 노드, 이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게 노드고요. 인간일 수도 있고 사회관계망에서 인간이고 그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이게 컴퓨터 한 대가 전부 다 이 한 노드에 해당되는 겁니다. 노드 또는 벌텍스라고 하고요. 이 선은 엣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컴퓨터 네트워크에 썼고요. 지금은 사회 연결망 분석으로 나옵니다. 조금 이따 보면 이제 소셜 네트워크 해가지고 그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보는 거를 그리기도 합니다. 인터넷망과 사회관계망. 패키지는 아이그래프라는 거를 쓰고요. 그리고 여기 조금 이따 또 나오는데 용어들이 몇 개 있는데 연결 정도, 근접, 근데 이건 이제 디스턴스, 특정 노드가 다른 점들에 대해서 얼마나 가까운지 하는 건데 CS2라고 하면 거쳐갈 때 선이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디스턴스를 2라고 하는 거고 연결 정도는 A에 연결된 노드의 개수, 다른 노드의 개수인데요. 여기서는 총 6개인데 자기를 빼고 5개, 그래서 연결 정도 5개가 됩니다. 중계는 연결망에서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 사이에 위치하면 중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별로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연결 정도, 디스턴스 그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연결 정도와 거리만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근접하고 거리하고 같은 건 아니지만 요거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용어가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연결정도 중심성, 디그리 센트럴리티라고 하는 것과 중심화. 이거는 영어로 센트럴리제이션이에요. 센트럴리제이션. 제이션이 들어가니까 이제 화라고 외워놓으면 되시고 성은 이제 LT, ITY가 들어가니까 성이라고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중심성, 중심화. 그래서 영어로 C sub D라고 해서 C하고 첨자 D가 있고요. 정교화된 지표는 이제 지표는 노드가 6개면 6 빼기 1에서 5로 나누는 게 정비가 된 거고요. 이것도 연결 정도 중심화는 여기 이게 최대, 자기, 이제 거기에서 최대로 연결할 수 있는 개수. 여기서 최대 연결된 개수가 지금 5개죠. 여기서 5개가 제일 많은 거잖아요. 노드는 6개인데, 5개고 5개 빼기 각 노드가 연결된 거. 5, 1. A에는 이제 5니까 0이 되고, 1, 다 1, 한 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각 노드에 이제, 이건 중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이걸 전부 합치면 연결 정도 중심화가 되겠습니다. 연결 정도 중심하고요. 그 중심화 최대값은, 이거는 항상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든 똑같거든요. 스타였다가 링이었다가 고정되어 있는데, 6 빼기 1, 6 마이너스 요거인데, 최대값은 지금 얘가 가장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중심화의 최대값은 20이 됩니다. 이제 보면은 왜 20이냐면 이게 일반화시키면 n-1인데 왜 20이냐면 이게 0이고 4가 이제 n-2가 5개인 거죠. n-2. 그러니까 6 빼기 2가 4가요. 5개. 6 빼기 1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n-2. 이게 중심화된 최대값이고요. 이걸 스타나 B로 가서 여기 링 형태나 이건 항상 TD max는 똑같습니다. Y자형도 똑같아요. 요게 이게 Y자인데 여기도 TD max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꺼번에 하자면 이게 이렇게 되고 여기는 중심성이라는 게 연결된 노드 개수군요. A는 5개, B, C, D, F는 한 개씩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덴서티라고 밀도를 계산할 때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요. 이거 전체 연결은 전체 합하면 이게 10인데 10을 이제 나중에 30으로 나누는데 그때는 n 곱하기 n-1 그걸로 나눠줍니다.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때 쓰는 거고요. 이거는 이건 이제 연결 정도 중심성이라고 알면 되겠고요. 연결된 노드, 각 노드에 연결된 다른 노드의 개수가 되겠고요. 요거는 C'D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정교화된 건데, 뭐 200점 만점인데 100점으로 통일한다. 이렇게 하면 200을 나눠줬다가 다시 100을 곱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요건 이제
일단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이게 정규한 거죠. 노멀라이즈 시킨 건데 5를 최대 연결해서 5로 나눠준 거죠. 그러면 n-를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5는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1이니까 요거를 5로 나누면 0.2가 되겠습니다. 연결점도 중심은 아까 현재 이 네트워크에서 현재는 스타링이죠. 스타링에서 최대값이 5인데 5 빼기 다른 노드에 연결된 개수, 중심성을 빼주는 거죠. 여기 중심성을 빼주면 이렇게 되고 전부 더하면 연결점도 중심화가 돼서 C sub D of G가 되는데 이게 연결점도 중심화가 되었습니다. 중심화 최대값은 TD max인데요. T sub D max는 n-1 곱하기 n-1 여기 있고요. 중심화된 최대값. 그래서 얘는 정교화된 중심화는 이게 되는데 이게 요거죠. 근데 저 뒤에서는 또 C 프라임 오브 G라고 된 것도 있어요. 이걸 지금 통일하게 지금 안 써놨는데 C 오브 G 프라임이라고 좀 써놓은 건데 요게 지금 정교화된 중심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0을 20으로 나눠서 이해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를 지금 해보자면 아예 처음부터요. 요건 중심성은 각 노드 연결 다른 노드의 개수니까 다 두 개씩이죠. 링 형태는. 요거는 그러니까 n-로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정교화 되면 0.4가 정도 되겠고요. 정교화된 중집성은.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형태에서 최대값이 최대 연결된 개수가 2니까 2에서 현재 연결된 개수 강로도 빼주면 0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더하면 연결 정도 중심화가 되는데 0이 됩니다. 그 TD max는 다 똑같다고 했죠. n-1, n-2. 그게 이제 20이 되겠고 중심화 최대값이고 정교화된 중심화는 이 0을 20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0이 되겠죠. 0을 20으로 나누니까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Y 형태인데 여기 이제 A에는 연결된 게 세 개고 그 다음에 B, C, F는 하나고요. B, C, F는 하나고 그 다음에 D하고 E는 두 개잖아요.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n-1, 최대 연결될 수 있는 개수죠. 이 노드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5니까 n-1로 전부 나눠주면 이게 중심성, 정비화된 중심성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요거는 중심화인데, 중심화는 현재 최대로 연결된 개수는 세개죠. 이 세개에서 각 노드 연결된 걸 빼줘요. 그럼 이렇게 되고요. 이걸 전부 다 하면 연결점도 중심화 8이고요. TD맥스는 똑같고 항상 20이고요. 웬만해서 곱하기 웬만했으니 8을 20으로 나누면 10분의 4가 되니까 0.4가 되겠죠. 정교화된 중심화가 되겠습니다. 세 개를 한꺼번에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밀도라고 하는데 네트워크에서 이론적으로 연결 가능한 최대 연결수 대비 실제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요건데 요건 이제 방향성은 없애기 위해서 2를 뺀 겁니다. 전체 연결된 개수, 연결할 수 있는 개수가 2의 n-1이고 요게 실제로 연결된 개수, 요것들을 해서 2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n-1이고요. 요거를 이제 더해서 빼면은, 이게 이제 연결 중심이에요. 중심성을 전부 더한 거예요. 중심성을 전부 더한 거를 n-1 나눠주면 밀도가 나옵니다. 최단 경로라고 하는 거는 두 노드가 가장 짧은 연결 경로를 얘기하는 거고, 거리는 이제 그러니까 A에서 E까지 A, B, E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두 경로상 연결수인데 이게 이제 에지의 수입니다. 그 노드까지 연결되는. 그 다음에 평균 거리는 연결된 수입니다. 그리고 평균 거리는 이미 두 노드 간 거리의 전체 경을 파악하기 위한 건데 모든 노드 간 거리를 평균한 겁니다. 이게 실제 그 예제인데요. 아이그래프를 해놓고 라이브러리 아이그래프를 하고 그다음에 메이크스타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게 노드 개수입니다. 6개라고 하고, 언디렉티드 방향성이 없고, 센터링, 첫 번째 거가 센터가 되는 거죠. A가요. A가 센터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B, C, D, F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set vertex attribute하고 make star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이건 이제 정해준 이름이죠. 지점 스타 알기 위해서 그래프 스타다. 그래서 지점 스타라고 지금 한 겁니다. 버텍스 컬러는, 노드 컬러는 오렌지, 그리고 버텍스 사이즈는 동그라미 크기는 50. 이렇게 해서 표현된 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꼭 이런 식으로 안 그려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도 스타일입니다, 이게. 이게 A고, 뭐, B, C, D, E, F.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겁니다. 이걸 펴가지고 위로 올리면 같기 때문에요. 이건 TK 플랫 이렇게 하면 외부로 윈도우가 하나 뜨면서 그려집니다. 이런 걸 조작해서 이걸 계속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아까 했고요. 요것도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 만드는 프로그램은 make 그래프 한 다음에 additional, general, directed force 이렇게 해가지고 vertices에서 A, B, C, D, F 해주고 쌍으로 A, B, A, C, A, D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A, B, 그 다음에 D, E, F 이런 식으로 쭉 써주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해보니까 이게 무슨 경고가 나서 N을 0이라고 해주니까 되더라고요, 여기를. 예전에 이게 됐었나 봐요. TK 플랫에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려집니다. 외부로요. 외부 인도가 떠서요. 그다음 디그리. 이게 이제 중심성 몇 개가 연결되는지 하는 겁니다. G스타일에서 몇 개 되느냐. 이게 정교되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각각 노드가 연결된 개수가 G스타일형으로 나오는 거죠. 이거 이제 정교하려면 노멀라이즈를 추가하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센터 디그리. 연결 정도 중심성. 사실 이거 중심한데요. 중심한데 지금 중심합니다. 이게 다른 걸로 돼 있었는데 센터 디그리로 지금 합수가 바뀌어서 이렇게 쓴 거고요. 이건 이제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요. CD 하면 이 함수에는. 그래서 CD에 넣으면은 이 중심성이라고 썼는데 중심성도 보여주고 중심화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theoretical max는 이론적인 연결점도 중심화. 텐션티 아랫부분에서 n-1입니다. 요거는요. 이 패키지 오류가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계산한 값은 n-1입니다. 센터리제이션 연결점도 중심성이고요. 이게 이제 전부 그 오른쪽에 중심화를 전부 더한 거더라고요. 이게 중심성이라고 썼지만 중심화를 전부 더한 거고 이것도 중심화입니다. 센터리제이션도 중심화에 중심화를 전부 더한 걸 맨 오른쪽에 있던 거요. 그걸 20으로 나누면 이제 1이 나오는데 TDMAX도 20이죠. 이건 항상 20이었죠. 이거는 덴서티 계산할 때 쓰는 거고요. theoretical max는 요거는 연결점도 중심성에는 그 오른쪽에 있던 중심화를 전부 더한 겁니다. 여기 중심화가 맞아요. 센터라이제이션 중심화입니다. 다시 잘 정리해보자면 이게 중심성, 중심화 다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중심성이고 얘는 연결정도 중심화. 그리고 얘는 이론적인 연결정도 중심화인데 실제 N-1이고요. 얘는 연결정도 중심화입니다. 그리고 얘는 중심화 최대값이고요. Tmax는요. 그냥 센터 디그리 Tmax라는 걸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함수가 계속 변해서 이게 가장 최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CD 센터 이게 중심화죠. 중심화 최대값을 나눠줬으니까 정교화된 연결점도 중심화가 되죠. 오른쪽 밑에 있던 거죠. 그다음에 덴서티라고 밀도가 있는데요. 에지 덴서티라는 걸 현재는 사용하고 디스타인 거에 관해서 하면은 이게 중심성 전부 더한 거를 중심성 각 노드에 대한 중심성 전부 더한 거를 이론적인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n-1로 나눠진 거거든요. 이게 이제 10 나누기 n-1, n, n-1 이게 이제 밀도죠. 이게 이제 6이었으니까 6, 5, 30. 30으로 10을 나눠준 건데, 이게 가보면 지스타가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전부 더한 거예요, 여기를 전부 더한 건데, 이 부분은요. 그럼 이게 10이죠. 이게 10이고, 한번 보면요. 이거는 10이에요. 여기는 12. 일단 이 형태는 이게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형태는 Y형은 10이에요. 그래서 Y하고 스타가 10이거든요. 이걸 전부, 로드를 중심성을 전부 더한 것을요. 중심성 전부 더한 거를 이론적인 그걸로 나눠줘요. N-을. 그러면 덴서티가 됩니다. 이게 스타하고 Y는 10이었기 때문에 10을, 이거 10을요. 중심성 전부 더한 거 10을 6, 5, 30, 30으로 나눠주니까 0.4, 0.3이 되고, 여기는 Y, 링 형태는 이게 10이었거든요. 값이 10이었고요. 밑에가 6, 5, 30, 30이니까 3으로 나누면 3, 4, 12, 얘가 10이 되죠. 10분의 4니까 0.4가 되요 디스턴스는 Y, 각 A에서 A는 자기 자신이니까 0이고요. 그 선의 개수인데, 링크의 개수인데,
링크 또는 엣지 개수인데 이런 식으로 쭉 보여주고요. 행렬 형태로 그다음에 여기 A에서 E까지는 거리가 얼마냐? A에서 E까지는 2죠. A에서 E까지는 A to E까지는 그래서 A에서 E까지 shorted path 이제 이 함수를 쓰는데 shorted path 하면 A, D, E 이렇게 간다. 그런 뜻이고 평균 거리는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나누면 되니까. 그다음에 페이스북 상계 네트워크 분석인데 여기를 들어가가지고 스탠포드로 다시 여기 스탠포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프로젝트 이걸 검색을 친 다음에 다시 여기 가서 스탠포드 이걸 다시 스탠포드 키워드 스탠포드라고 생각하고요. 키워드 라지 네트워크 데이터셋 컬렉션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는요. 근데 여기 쭉 보면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있고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사람 간의 그 상호관계를 보여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여기서 쭉 시작되고 데이터가 쭉 들어있어요. 데이터셋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걸 누르면 이런 게 나와요. 소셜 서커스. 그리고 거기 맨 밑에 보면 파일 세 개가 있는데 지금 세 개는 요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눌러서 이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게 GZIP이라고 해서 유닉스 명령 같은 데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이픈 뒤에서 풀면 되는데 뒤에서 이제 점 지집을 풀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PC니까 윈도우즈 OS에 가면 RGB 어떤 툴을 이용해서 풀면은 점 텍스트가 나옵니다. 그럼 얘를 읽어들여 가지고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즈가 파일 추즈가 그런 부분이고요. 읽어드리도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면 걔를 읽어드려서 여기 데이터 프레임 넣고서 헤드 하면은 앞에 6개 보여주고 테일 하면 맨 끝에 있는 거 6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려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서 이게 파는 이게 마진인데 마진을 주는데 이게 다운, 레프트, 업, 라이트. 그래서 시계 방향을 돌면서 다운에서 시작해서 시작하면 되죠. 이게 업, 바텀, 실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여간 맨 밑에서 시계 방향을 돌면서 여유를 두는 건데 마진은요. 지금 이거는 그냥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밑에 나중에 보면은 이런 그래프 그리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 밑에 부분이.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거 버티컬 액세스 이거 허리띠 이 부분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여기 T가고요. 여기 등금 같은 게 안 보일 수 있어서 거기다 마진을 좀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했었죠. 여기까지 했고 여기 그리면 플랫 하면은 오른쪽 밑에 그 RStudio 밑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얘를 지금 노드를 지금 이름을 알아보자면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3039개 엔트리가 30개 항목이 빠져 있는 거고요. 빠졌다고 표현되고 얘를 1번에서 너무 많으니까 1번에서 50번째 사용자들만 뽑아가지고 네임을 셋이라고 이렇게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TK 플랫이라고 해서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드 라벨의 크기 여기 숫자 있죠. 이것은 이제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디그리 노드 크기를 1.5배를 한 거고 버텍스칼라 옐로우 얘는 이제 그레이라고 해주는 거죠. 사용자와 연결된 그래프를 보여주려고 할 때 1번 거를 이제 V2라고 넣는 거예요. 그럼 네이버에서 거기 연결된 거를 쭉 V2는 변수에 넣고 거기 연결된 거 네이버에서 추천한 다음에 V.셋이 들어갔죠. 걔를 가지고 두 개를 V3 두 개를 합해요. 여기서 합하면 V2하고 V.Z하고 V3에 넣은 다음에 걔를 이제 그래프를 추출해요. 인듀스드 서브그래프 해가지고 이게 빨간색, 이제 1에 해당하면 이게 주인공이죠. 얘를 레드하고 나머지 옐로우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티켓 플라그에서 그리면 되고요. 이게 1.5배, 전부 다 1.5배 사이즈로 했네요. 이 그림은. 알벨은 1점, 크림 컬러가 그래서 그려달라고 하면 이 주인공은 1번인 거는 이게 레드로 그려지는 거죠. 연결 정도 중심성은 실제 연결된 개수니까 프린트 해보라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정규한 건 0에서 1사의 값으로 되는 거죠. 최대 연결할 수 있는 개수는 얼마나 쓰는지 알아보는 거죠. 연결 정도 중심성 이런 것들 알아보려고 CD에 넣고 센트럴리제이션 이게 중심하죠.
중심화 전부 더한 거 나오고요. TDMAX는 이론적 최대 중심화, 최대 연결 중심화. TDMAX의 요구는 항상 똑같은 거야. 아까 이 식이었던 거죠. 물론 그게 요거고, 요걸 나누면 연결 정도 중심성 정교화가 나오죠. 연결 정도 중심화가 되겠네요. 연결 정도 중심화. 연결 정도 중심화입니다. 이게 연결 정도 중심화가 되겠네요. 연결이 가장 많은 사용자 그래프를 찾으려고 이게 맥스라는 걸 쓰는 거거든요. 여기 맥스라고 해서 걔를 찾아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찾아서 넣고 107번이라는 라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7인 노드의 연결 정도, 노드의 연결 정도는 노드 연결 정도는 1045개가 연결된 거죠. 인덱스를 구해라. 맥스인데를 그러면 이제 이게 위치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를 가장 큰 노드 이웃은 네이버스라고 해가지고 넣은 다음에 이게 최대인가하고 이웃까지는 전부 통합해서 V3라고 된다고요. 그다음에 섭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릴 때 최대 값은 왜 들어가고 그다음에 로드 값이 Vmax는 보여주고 그다음에 로드 크기는 최대값 주인공은 50, 그다음에 또 5로 해라. 이런 얘기는.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나옵니다. 스위프트 노드 사용자간 연관성, 스위프트 노드 사용자간 연관성, 어떤 노드가 어떤 노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ES10Q까지 먼저 추출하고요. 그래서 조금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듀스 서클에서 사용자 내에서 추출한 다음에 ODS 매트릭, 사용자 연결 협력이고, 이거는요. 비연결 노드 영을 세팅하는 에즈 매트릭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시해주면 이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얘는 히트맵부터 사용자가 연관성 히트맵이라고 실제 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스틸블루에다가 처음에 연결된 볼드로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 제목을 주고 엑스랩, 엑스라벨, Y라벨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덴서티는 밀도인데 밀도를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리를 구하는 거는 이제 각자 나온 거고요. 노드 간 최단 거리와 평균 거리. 그다음에 디스턴스는 3하고7하고 디스턴스는 이렇게 나오고 2이고요. 쇼트 스페이스는 3에서 7에 이르는 쇼트는 3, 0, 7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미인 디스턴스는 평균 거리고요. 사용자별 연결 정도. 이건 이제 마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마진 준 거고, 커넥션 디그리, 연결 정도라고 해서 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려지고요. 사용자별 연결 정도, 디그리 하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머리 해주면은 미니멈 이게 1, 그 다음에 맥시멈 1045, 1045이 연결됐다고 했죠. 여기 지금 소수 좀 두째짜리가 나타났지만 실제로 미인만 평균 거리만 이렇게 40.69고 나머지 다 0입니다. 그러니까 정수인 거죠. 이게 퍼스트 퀀터 25%에 해당하는 그 개수고 그다음에 서드 퀀터 57개 되는 거고 미디안 중간값이고 25개가 이제 중간값인 거죠. 최소수는 1, 최소수는 2045개, 연결 정도 최소수는 평균은 13.6구나. 이걸 알 수 있죠. 히스토그램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디그리, 디스트리뷰션 함수로 하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인데 이건 이제 네 개를 만들어 가지고 Y 형태로 만들어가 이렇게 된 건데 네 개로서 만들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요. 어땠어요? A, B, C, D에서 Y자로 하시나요? A, B, A, C, C, D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노드만 추출하는 건 이렇게 하고 부분 그래프 생성, 인듀스 섭 그래프로 시각화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디그리는 연결 정도고요. 그다음에 디그리 정기화된 거고요. 정기화된 거고요. 여기는 그다음에 요거 이제 중심성이랑 다 하는 거지. CD 하면 쭉 나오고 그래서 센트럴리제이션 이게 중심하고요. 이게 N-1인 겁니다. TDMAX를 이제 구해가지고 그 중심하죠. 중심을 나누면 0.333이 되겠습니다. 그냥 의문문제 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네 번째 컬래버레이션 네트워크 들어가가지고 이 C 에스트로피직스를 다운받아가지고 똑같은 방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쭉 중심성이 나오고 CD 구한 다음에 이게 중심하고요. TDMAX로 구해서 TDMAX로 센트럴리제이션 얘를 중심화 나누면 정교화된 중심화가 나는 거죠. 밀도는 이렇게 나와서 N 곱하기 N-1로 그
중심성 전부 더한 걸 보면 밀도가 됩니다.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메일 네트워크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셜 네트워크 이메일에서 txt 지즈 요거를 이제 읽어드려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R 스튜디오로 연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원래 소스를 좀 고쳐가지고 데프리케이티브도 있다고 해가지고 함수 같은 게 많이 바뀌어 있어서 고쳤습니다. 이 책을 산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거하고 좀 많이 틀려졌는데요. 여기로 보면 이제 메이크스타하고 요걸 이용해서 지금 만든 거고요. 플라트 해볼수 그려보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그려졌지만 스타일인 거죠. 아까 이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이 뒤에 이걸 지나가야 된 거죠. 뒤에 그려지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트 하면 포스트스크립트에서 EPS라고 되는데 이게 레이텍이라고 그런 데서 이제 IEEE나 어떤 영자능 문제 이걸로 많이 저장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PS로 파일 바꾸거나 다른 걸로 바꾸려면 뭔가 다운로드 받아서 다른 걸로 해야 됩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데가 포스트스크립트는 보이나 요거 그 정도는 보이고 다른 게 좀 잘 안 보입니다. 요게 요걸로만 저장돼 있어요. 좀 이상하게 요런 것들 이제 이런 것 좀 변화시킬 수는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런 걸 좀 해볼 수 있다. 이런 것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링 형태로 해서 노드가 6개고, 틸티드 폴스 방향성 없고, 서큘러 추르, 버텍스 네임주, A, B, C, D, E, F 하면 이게 링 형태로인데, 얘도 TK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는 Y 형태. 근데 여기는 지금 널러에서 무슨 워닝 나길래 제가 0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A, B, C, D, E, F. 그 다음에 A, B, A, C, A, D, D 이런 식으로 그리라고 하면 그려집니다. TK 플랫 해야지만 그러시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그리는 연결 정도니까 몇 개가 연결되어 있는지 각 노드예요. 그 다음에 정규화는 이제 5로 나눠준 거죠. N-1로요. 그 다음에 CD, 이가 이제 중심성하고 이런 것들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연결 정도 중심성하고 이 중심화, 각 노드에 연결된 것을 중심화를 이제 최대 연결된 개수에서 빼준 거죠. 5에서 각각 2를 뺀 금 4, 4, 4, 4, 4, 4, 5, 20이 된 거죠. 중심하고요. 이거는 theoretical max는 이게 n 곱하기 n-1이에요. 그래서 이건 6, 5, 30이 되는데 이게 density 계산할 때 하는 겁니다. 이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걸 전체 다 한 거를. 10을 30은 0.3, 10을 30을 하니까 3분이니까 0.33 이렇게 될 겁니다. density는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Tmax를 이제 표현해보면 20인데, 이게 TDmax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중심하고 최대값이죠. 항상 20이죠, 이거는. 6개까지 가는 건 항상 20입니다. n-1 곱하기 n-2가 되는 거죠. TDmax 센트레이션이 아까 그 중심화 전부 더한 거를 TDmax 나누면 이 정기화된 중심화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의 밀도인데, 이게 n 곱하기 n-1, 30으로 아까 연결 중심성을 전부 더한 건 10이었죠. 스타하고 Y는 10이었어요. 그래서 다 둘 다 0.3이고요. 링이 10이었거든요. 중심성 전부 더한 게요. 걔를 이제 30을 나누니까 0.4가 되겠습니다. 디스턴스, 일로 보여주고요. A까지는, 거리가 2고요. 쇼티스 패스는 AD 이런 식으로 가고, 그다음 메인 디스턴스는 평균 거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요 부분이 이제 읽어드린 부분인데, 그거 찾아가는 걸 한번 보여드려야 돼서 찾아가겠습니다. 여기가 스탠포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찾아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눌러서 가면은 다시 스탠포드 라지 네트워크 데이터 컬렉션이라고 들어가면 여기 나오고, 여기 보면 여기서 쭉 설명을 간략하게 해놨고, 내려가면 이렇게 데이터셋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순서대로요. 위에서 나열된 대로요. 근데 여기 지금
세계에서 소셜 네트워크 중에서 이제 이고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연결된 걸 찾아가는 건데, 여기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클릭하면, 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다운로드 되면은 여기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거죠. 찾아가서 얘를 받아서 다운로드에 들어왔을 텐데, 얘를 풀어야 되죠. 압축을 풀어요. 이걸로 풀리거든요. 여기 압축 풀기로 하면 풀리는데, 여기 있으면 압축이 풀립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면 얘를 읽어드린 거예요. 근데 요걸 읽어드리는데, 요 안에 요걸 읽어드린 거죠. 요걸 텍스트 파일을. 그래서 그걸 읽어드리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미 해서, 이제 여기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여기는 지금, 여기는 다른 데서 받아야 되죠. 풀었던 지역에 나오네요. 여기서 렉처에 가야 되는데, 여기 가서 12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페이스북 컴바인드 텍스트 이거죠. 읽어드려요. 읽어드린 다음에, 이제 헤드 하면은 앞에 6개 나오고, 그 다음에 테일 하면 뒤에 6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다음에, 여일은 그냥 공부시키려고 한 거고요. 바텀, 레프트, 그 다음에 시일링, 그 다음에 라이트 방식으로 마진은 다 0으로 줬으니까 없는 거랑 똑같고요. 플라테스 그리고 버텍스 레이블은 주지 않고 플라하라고 하면 여기 그려집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 성능에 따라 다른데 이게 지금 교실에서는 지금 컴퓨터가 다 바뀌어서 굉장히 빨리 되고 여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게 스탑이라고 보이는 게 지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간이 좀 걸려서 이걸 그려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버텍 사이즈 10이고 RGB가 010, RG 그린이 1이죠. 근데 0.5가 트랜스퍼런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선들이 약간 보이는 거죠. 여기 녹색 선에 다른 동그라미들이 그 에지가 보이는 거죠. 외곽선으로. 네임을 프린트해보라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 3039개 엔트리가 생략돼 있다고 나오고 앞에서부터 좀 나온 거고요. 쭉 가보면 앞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1에서 50개 고르고 서클렛 그린 다음에 티켓 플랫 Y로 그리는데 지금 그려졌을 거예요. 50개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렸죠. 그 다음에 다시 1인 걸 골라서 V2에 넣고 그 다음에 이들과 연결된 이웃들을 V.set에 넣고 두 개를 합쳐서 V.3에 넣고요. 그 다음에 서브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이제 실제 그리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if else 문으로 주는데 레드 1일 땐 레드 주인공은 1이고 나머지는 다 옐로우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50등분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디그리 연결 정도 로드 강렬이 연결된 개수 정수라고 여기는 이제 정교한 거죠. n-1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센터 되게 중심성 중심화 다 보여주고 얘가 중심하고요. 중심화를 최대 중심화 구한 다음에 개로 나눠주면 이게 정비화된 중심화가 되겠고요. 얘가 V.max 최대값인 걸 구해서 걔를 프린트 해보라고 하면 107번, 107이 이제 라이브리고 디글이 연결된 건 몇 개냐면 1045개. 어떤 사람 1045명하고 연결되어 있나 봐요. 그 위치, 인덱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들의 인덱스는 V.3에 넣어가지고 두 개를 합치고 그래프를 한 다음에 이건 빨간색이고요. 빨간색으로 나머지는 레드, 주인공은 빨간색, 나머지는 레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V.max, 걔는 네임을 표시하는 V.max는 해주고, 레이블은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표시 안 하고, 주인공은 크게 50, 나머지는 5로.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 다음에 플롯하면 그려지는 거죠.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이것도 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래 걸려서 그립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그렸고요. 그다음에 1에서 20까지 이름을 한번 보여줘라. 아, 그럼 보여주진 않고 일단 V.셋을 넣었고요. 서브그래프 구한 다음에 어드제이센트 이 부분은 히트맵 그리려고 지금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개까지를요. 그래서 어디하고 연결되는지 보는데 이건 이제 관련 없는 부분 0으로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 보여주면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행렬로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요건 히트맵을 그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덴서티를 구하는 거고 디스턴스 1에서 10까지 디스턴스 이렇게 그려지고 3에서 7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쇼티스트 패스는 이렇게 하면 307, 3에서 7까지는요. 그 다음에 미인 디스턴스는 평균 거리.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게 밑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마진을 준 거고요. 이게 지금 안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한 겁니다. 원래 없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타나죠. 커넥션 디그리 연결 정도. 그 다음에 이건 연결된 개수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머리는 이게 최대값, 최소값, 최소, 최대 1045개가 많이 연결되면 한 명하고 연결된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퍼스트 퀀탈, 서드 퀀탈 25%, 30, 75%에 해당될 때 몇 명하고 연결됐냐? 11명하고 57명이고요. 미디언 값은 25명이고 평균 값은 43.65입니다. 히스토그램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분포로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립니다. 분포는 디그리 밑줄 디스트리뷰션 지금 함수가 다 바뀐 거죠. 옛날 거하고요. 점 디스트리뷰션인데 밑줄 디스트리뷰션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코딘 플러스란 책은 예, 10장을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건 이 책과는 별도로 다른 책을 해야 됩니다. 예, 이 책은 지금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14장 회귀 분석인데 이거는 데이터 분석 입문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지금 요거는 끝나겠습니다. 요 책인데요. 요 책의 14장인데 회귀 분석이라는데 회귀라는 말이 좀 돌아가다 그런 뜻인데 예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측 선형이나 비선형 요거를 구하는 거니까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게요. 회귀는 예측이다. 그냥 이렇게 알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회귀 분석은 이제 독립변수 y는 여기는 bx 플러스 a라고 보통 돼 있는데 그 이제 선형이고 회귀 분석은 그 선을 구하는 거죠. 그 절편하고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요. y는 bx 플러스 a일 때 x가 독립변수, y가 종속변수입니다. X값이 변해요. 근데 요거를 Y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게 하는 건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명변수, X를 설명변수, Y를 반응변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회귀분석에 대해서 조사한 건데, 회귀분석이란 리그레이션 애널리시스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거다. 예를 들면은 공부 시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시험 점수가 어떻게 되냐, 광고비가 많이 들이면 매출이 얼마 늘어나면 집평수가 얼마면 집값이 얼마면 이런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종류를 얘기를 하는데요. 단순일기 분석, 독립변수 한 개일 때 y는 bx 플러스 a, y는 bx 플러스 a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중일기 분석은 y는 뭐 a, bx1 플러스 뭐 그다음에 c 뭐 cx2 이런 식으로서 이제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일 때인데 이게 공부 시간과 수면 시간 이게 종속 변수가 두 개인 거죠. 아, 이게 독립분수가 두 개인 거죠. 그리고 종속분수 한 개고요. 이렇게 독립분수가 두 개 이상일 때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도식 회귀 분석은 경속분수가 검증일 때 0과 1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AI 쪽에서 인공지능 따로 하실 때 많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단순 회귀 분석과 다중회귀 분석만 하면 되겠습니다. 회귀 분석 활용하는 거는 뭐 예측, 주로 여기는 예측이고 인과관계 설명, 의사결정 지원에 쓰겠습니다. 회귀 분석에 사용되는 분야, 경제학, 경영, 의학, 머신러닝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핵심 도구다. 이를 예측하고 인과관계를 설명한다. 이 단순 회귀 분석 수행하기, 단순 회귀 분석은 선형 방정식이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y는 이 선형이라는 게 뭘 곱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동시키고 그런 거니까 이런 것들이죠. 회귀직선, 절편과 기울기, 그리고 오차 이런 걸로 된 거고요. 다중회귀 분석은 이게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거죠. B1X, B2, 뭐 X2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되고요. 선형은 이제 직선을 나타내고 비선형은 곡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회귀계수 추정하기는 요거는 이제 회귀계수인데 여기 잘못 쓴 거고요. 최소제곱법 또는 최소자승법이라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차 정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차 제곱하고 요건데요. sum of squares error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거, 요런 게 나오고요. 이건 그냥 봐도 외워지지가 않을 테니까 보면 되고, 최소 조건은 오차 제곱합을 편미분해서 영도인지 좀 찾는다. 일단 한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거잖아요. 최소 그 편미분은요. 해 공식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구하는 게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그 회귀가 유효하냐, 유의성이 있느냐,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L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Y, X 이렇게 데이터 스타스를 집어넣으면 해주거든요. 변형 회귀 모델을 설정하고요. 선형 회귀 모델은 LM이라 해서 리니어 모델.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유의성 검증을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게 P-밸류라고 해서 유의 확률이 0.05, 유의수보다 작으면 이제 기각도 있잖아요. 가설이요. 그 규모 가설이요. 근데 결국은 그거 더하기 맨 마지막 여기서 지금 이 장에서 하나 더 나온 거는 설명 결정계수라는 거 가지고 얼마로 설명된다 이거를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가보면요. 이 부분이 지금 73.5% 되는데 여기 지금 어디저스트 R 스퀘어드 R의 제곱이라는 뜻입니다. R 스퀘어드가 0.735면 73.5% 설명된다. 이게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좀 다른 게 좀 한두 가지? 그러니까 다중회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질적 변수 추가된 거, 이런 것들만 새롭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요. 다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이제 단순 회귀 분석이니까,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죠. LM이니까요. 리니어 모델. 그래서 여기까지 마들 했고요. 일단 모집단 회귀 개수 추정, 최수 제곱은 OLS라고 했고, 회귀 개수를 추정하는데, 이게 유의성이 없다. 이렇게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규모 가설입니다. 추정된 개수는 코에피션트나 코이프, 서머리로 한다. 모형의 적합성 검정, 서머리를 통해서 T-테스트, T점 테스트 같은 걸 했었죠. 그 다음에 유의성은 F-테스트가 있는데, 사실 여기 책에서는 별로 사용하진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나타난 게 결정 개수인데, 이 결정 개수가 설명력을 하는 겁니다. 0.75면 75% 이렇게. 잔차 분석인데, 모형의 적합정도와 오차 구조를 확인한다. 이 잔차는 우리가 5,200만 명이잖아요. 그게 이제 모집단인데 그 모집단에 대한 예측과의 차이는 오차라고 하고 샘플 한 거 한 1,000명 뽑았다고 하면 거기서 예측했을 때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잔차라고 하는데 그 잔차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레시듀얼스라는 함수로 쓰면 되고요. 플랫하면 그려지는 거고요. 또 처음 이게 실제 이제 그 샘플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먼저 로드 한 다음에 lm 해가지고 여기 변수, 독립변수 두 개 적어줬죠. 웨이트하고 하이트. 키가 늘어나면 따라서 웨이트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분석하는 건데요. RDT로 만들어 온 게 있었기 때문에 진한 장들에서요. 그걸 읽어드린 다음에 LM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절편입니다. 인터셉트가요. 키고요. 그러면 절편이 키는 여기 있고 이게 이제 종속 변수니까요. 그러면 절편은 여기가 마이너스 117이고 네, 이게 하이트 밑에 있는 요게 때로는 이렇게 수평을 나타낼 때 있고 수직으로 나타낼 때 있는데 지금 수평을 나타났습니다. 이게 절편이고 요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1.08이 되는 거죠. 오차항이 없고요. 회기직선이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잘못 나타났는데 이것도 회기로 잘못 썼어요. 이거. 회기로 지금 고쳤습니다. 회기 유의성 검정. 유의성 검정을 하는데 검정이 이게 테스트죠. 규모 가설은 회기 모형이 아까 방금 한뭐 bx 플러스 a 거기 나타나는 숫자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117 이런 것들이 유의하지 않다. 의미 없다. 그런 뜻인데 모든 독립변수 회의 경수가 0이다. 이렇게 된 거고요. 대립가설은 적어도 하나의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이게 대립가설이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독립변수 회계 개수가 0이다. 이게 이제 규모 가설이었죠.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고요. 회계 자유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 독립변수의 수, 또 거기 빼기 1이었죠. 오차 자유도. 이렇게 정의도 있고요. 검정 통계량 이렇게 정의도 있는데, 여기 이제 SS는 서브스퀘어스 포 리그레션스 해가지고 회계모의 변동, 설명하는 변동이고, 서브스퀘어스 포 에러 해가지고, 이 약자가 그냥 딴 겁니다. 미인스퀘어 리그레션, 미인스퀘어 에러 해가지고, 요것들을 민스케어랑 민스케어 리그레션 다음에는 이게 검정 통계량이다. F 검정 통계량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거의 사실 이게 유의하냐 이렇게 쓰진 않았고 이 책에서는 P-밸류라고 해서 유의 확률 가지고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규모가 잘 기각하고
유의하다고 했죠. 규모가서 유의하지 않다. 하나도 그 절편이나 그 기울기가 유의성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전부 0으로 설정하고요. 규모가서 모든 회계수는 0이다. 대립가서 하나 회계수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됐고 차이도는 n-k-1 통계량은 이렇게 식으로 나타나고 사우스케스 유의하시는 변동 량고 회계물 등 설명한 변동 일순 판단 F값 또는 P-밸류인데 P-밸류를 거의 복사했습니다. 그래서 LM Summary Analysis of Variance 이건 이제 세 개 함수를 사용했고요. 여기서는 예제는 이건 이제 그 코파일럿이 해준 예제입니다. 스피드고 이건 정지거리죠. 이게 한 100km 달리면 120m인가 이렇게 주게 돼 있죠. 정지거리는 그렇게만 정지가 된다는 건데 스피드하고 디스턴스를 쭉 정지거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LM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주는 거고요. LM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모양 객체를 주고 써머리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절편이고 이게 유의 확률입니다. 이게 절편이고 이게 스피드고 이게 절편, 요게 이제 기울기죠. 스피드에 달려있는 곱하기 하는 절편과 기울기. 이 값이 작을수록 유의미한 변수는 의미합니다. 이 밸류가 이제 작을수록 0.05보다 많이 작을수록 더 유의하잖아요. 그 이제 이거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절편은 이게 이것도 0.05 작고 이것도 0.05 작기 때문에 두 개 절편하고 그 기울기가 다 유의한 거죠. 그다음에 분산 분수법 N오버라는 함수인데 그것도 이제 나타난 거고 이걸로 이제 한 거죠. 이거는 레시듀스가 이게 잔차고 요거는 이게 p-밸류가 2.2보다 작으니까 얘도 유의하다고 나온 거. 회귀 모형은 전체 유의성 검증한 거고요. N오버는 이걸 F 검증이라고 하는 서머리는 T 검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들 1 이건 모델은 이게 실제 이제 14, 2번 예제인데 이렇게 해서 나면 여기가 지금 117 이건데 요게 이제 이 새로 나온 게 이게 절편이고 요게 저거예요. 그 기울기요. 그리고 요게 이제 각자가 이게 p-밸류인데 이게 8.3 곱하기 12만 10승, 2.3 곱하기 12만 10승이니까 둘 다 유의하죠. 그리고 전체 이게 f-라고 p-밸류는 2.3 곱하기 12만 10승이니까 전체가 유의하다는 거고 나온 거고요. 아, 이건 F 검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우선 이걸 한 겁니다. 각자에 대한 검증은 이제 이걸로 했고요. 각 그 절편과 기울기에 대한 거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117, 17 플러스 1.08 곱하기 이렇게 이제 회귀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유의하고요. 요거를 그려본 건데 여기다 이제 선을 하나 그린 겁니다. 요거는 14선. 그래서 AB 라인을 선을 하나 그려본 거고요. 회귀계수 유수성 검정하기는 항상 똑같은데 규모가서 모든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다. 모든 회귀계수는 0이다. 대립계수는 그중 하나 0이 아니다. 이런 거죠. 자유도는 요거였고 피밸류도 똑같았고 규모가서 기호는 0.05 더 작으면 됐고요. 14에 4. 이것도 똑같은데 그냥 설명만 한 겁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가설 검정 통계량 이 확률은 이제 0에 가깝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균일과수를 기각되고 다 유의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P0, P1, P0, P1 유의하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대규모의 설명력과 이게 좀 새로운 건데 이게 이제 용어는 그 R 스퀘어드라고 해서 그 결정계수로 하는 건데 거기에 나오는 게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변동. 근데 특이한 건 이게 앞에 있는 부분을 뒤에다 뺐어요. 서브 스퀘어스는 토탈인데 SST로 했고 리그레이션 서브 스퀘어스 R을 뒤로 빼서 서브 스퀘어스 리그레이션에서 에러 서브 스퀘어스는 서브 스퀘어스 에러 해가지고 SSE로 했습니다. 잔차에 해당되는 거고 회귀모형이 설명한 변동량 이게 총변동. 그렇게 해서 이제 SSR은 서브 스퀘어스 리그레이션은 서브 스퀘어스 토탈로 나눠주면 결정 개수가 되고요. 요것이 1에 가까우면 잘 설명된 건 100%, 1이면 100%고 0%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0과 1 사이 되는데 소수로 나타내거든요. 0.7면 79%로 설명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독립변수가 많아지면은 이게 무조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를 보정하는 건데 수정된 결정개수, 조정된, 보정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를 지금 수정된 결정개수라고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조금 더 공정하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서머리 한쪽 나오고 여기가 어디시다 알스퀘드가 0.65면 66.659니까 66% 정도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중회귀 분석은 이런 식으로 식으로 나타나고요. 이게 X, I,
1, 2, 3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에 B1, B2 이런 식으로 해서 종속 변수 수가 많은 거죠. 두 개 이상인 거죠. 그걸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오차함은 평균형이고 분산이 일정으로 가정해 버렸고요. F 검정, 모형 전체 유수는 F 검정으로 개별 교수 유수는 T 검정으로 한다. 아까 그랬었죠. 이런 거 B0, B1, B2 이런 것들의 개별 검정은 T 검정으로 했고 맨 밑에 나타나는 건 F 검정으로 그리고 R시켜둔 전체 설명력은 R시켜도 평가한다는 거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신체비가 하나 늘었습니다. 허리둘레 신체비 두 개가 더 늘었죠. T 이외에요. 그 설명 변수 수가 늘는 거죠. 여기 독립 변수를 설명 변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이게 플러스로 써줍니다. 실제 프로그램에서요. 그렇게 해서 쭉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저희가 지금 요거는 각각이 이게 이제 0.05보다 작죠. 요거는. 근데 얘는 0.5보다 크잖아요. 얘는. 그래서 얘는 이제 기각되기 때문에 유의하다가 되죠. 원래 규모가서는 유의성이 없다 이건데 유의성이 있는 거죠. 이 두 개는 하이트하고 웨이스트는 몸무게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이게 좀 유의성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요. 그렇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유의성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전체 검정 통계량은 검정 통 F 검정으로는 이게 이제 유의하다는 거죠. 이것이요. 하나라도 유의하면 유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무의한 거예요. 기억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력은 0.706인데, 어디저스 이게 제일 정확한 거고요. 변수가 많으니까 이걸로 하자면 70.62, 70.62%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변수 선택 수행하기,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여기서 레이셔죠. 신체비. 이것이 회귀 모형의 설명력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최적 모형을 탐색하는 건데,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지선택법은 독립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씩 추가하면서 하는 거고요. 계산량이 적고, 처음 선택된 변수가 이결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후진 제거법은 전부 다 포함시키면서 제거하면서 하는 겁니다. 모든 변수를 고려하면 놓친 변수가 적은데 변수가 많을 경우 계산량이 많다. 단계적 선택법은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변수를 추가하면서 기존 변수가 유효한지 확인한다는 거고요.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유연하고 균형 잡힌 방법이지만 이런 겁니다. 여기서는 단계적 선택법을 선택했습니다. 저기 지금 균형 잡힌 접근이고 추가 제거를 반복한다. 이런 것들 했고요. 여기 이제 해주려면 단계적인 이제 양쪽을 다 하기 때문에 보스라고 써놓으면 되고요. 여기서 쭉 나왔는데 결국 나온 거는 이게 빠졌고 영향을 덜 미치는 걔가 빠졌고요. 레이셔가 빠졌고 하이트하고 웨이스트 거기 기울기하고 이거 마이너스 90.687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와 허리만 포함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수행하기인데 이게 독립변수가 양적 변수인 경우 말고 성별과 같은 질적 변수인 경우에 퀄리테이티브 베리블 이런 경우는 이제 성별이 F, 피메일이면 여성이면 1이고 남성이 0인 걸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수준이 이제 두 개면 수준이 두 개면 하나를 뺍니다. 그래서 두 개면 1, 한 개의 가변수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젠더 N이 1 또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인 경우는 1이고 남성인 0이 됩니다. 젠더를 포함했습니다. 키하고 젠더를요. number of gender죠. 근데 여기는 1이 되면서 하나를 빼서요. 그래서 여기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if else를 써가지고 F면 female이면 1, 그렇죠. 0이 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height 플러스 gender N 이렇게 써가지고 해주면 두 가지로 되는데 이게 지금 젠더 N이 마이너스 9.4876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젠더가 여성인 경우 1이 돼서 마이너스 9.4876이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몸무게에서 좀 빼준 거죠. 요만큼을요. 남성은 똑같은데 요건 이게 이제 절편이고 이 기울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마이너스 9.4875 빼주고 남성 그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전체 이 리그레션은 전체 회귀 분석은 유의하는 거죠. 2.2가 곱하기 11만 16승이니까 이게 0.0보다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모형은 유의하다 이렇게 나오고 설명력은 여기에 어드저스트 R 스퀘어가 0.73이니까 13.5%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R 데이터 분석 입문도 책을 전부 끝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